이번 시간은 편심하중을 받는 압축 단주의 응력 분포를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단면의 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주, 기둥은 압축력을 받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압축력은 당연히 압축 응력을 발생시키겠죠. 근데 편심거리가 과도하게 커지게 되면, 얘가 커지게 되면 단면 안에는 압축 응력이 과다하게 커지고 반대쪽에서는 인장 응력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기둥은 그 단면 내부에 인장 응력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단면 내부에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을 그 편심거리의 한계값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이걸 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편심하중이 작용된다 하더라도 단면 내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한계값 범위 안에 압축하중을 둘 수 있다면 기둥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단면 내에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을 편심거리의 작용 위치, 편심거리를 갖는 압축하중의 작용 위치를 이 점을 핵점이라고 하고요. 중립축에서부터 이 핵점까지의 거리를 핵거리라고 합니다. 핵점에 압축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쪽의 반대쪽 연단에는 그 응력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핵점들을 연결시켜서 모양을 만들어 보면 이런 사각형 모양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각형 모양을 뭐라 하냐면 단면의 핵이라고 합니다. 핵. 그러니까 이 단면의 핵 안에 편심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 기둥 단면 안에서는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에 이 경계선상 핵점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핵점의 반대쪽에는 응력값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비커에 물이 담겨 있는 비커가 있는데요. 스티로폼을 하나 띄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스티로폼의 도심을 정확하게 눌러주면 스티로폼은 일정한 깊이를 가지고 가라앉겠죠. 일정한 형상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러면 스티로폼이 받는 응력의 크기도 전부 다 같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편심거리를 가지고 작용을 한다. 압축하중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티로폼은 물속으로 가라앉긴 하는데 편심하중이 작용하는 쪽으로는 더 많이 가라앉고 반대쪽은 조금 덜 가라앉는다.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압축 응력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편심거리가 좀 과다하게 커졌어요. 커지게 되면 스티로폼의 한쪽은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게 되고 반대쪽은 물 위로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 위쪽으로 스티로폼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인장 응력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편심거리 E1과 E2 어느 정도의 중간 위치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그 사이 어딘가에는 스티로폼의 한쪽은 수면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 상태가 응력은 0인 상태이죠. 한쪽의 응력이 0인 상태의 편심거리를 뭐라 한다? 얘를 핵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 핵거리의 끝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이 점을 핵점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볼까요? 직사각형 단면의 핵거리를 한번 구해보는 식입니다. 편심하중이 x방향으로 발생되어 있네요. x방향으로. 그렇다면 얘를 앞에서 보게 되면 이 x가 되는 것이죠. 변형이 생길 때 이렇게 찌그러지면 되겠죠. 이 AB 선상은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그마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최대의 압축 응력은 CD 라인에서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최소 응력은 시그마 AB 라인에서 발생하게 되겠죠. 이때 값이 얼마인 것을 찾는 것이다. 0이 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시그마 A, B는 A분의 P 더하기 얘는 X방향의 편심이기 때문에 모멘트는 MZ로 생겨나겠죠. MZ 얘가 MZ이면 IZ 그 다음에 거리는 X 이렇게 되겠죠. MZ는 다시 풀어 써보면 MZ는 P 곱하기 2의 X 시그마 AB는 A분의 P 더하기 I Z분의 MZ 곱하기 X 이 X는 어디까지냐? Z축에서부터 AB 선상에 까지의 거리. 왜 그러는지 알겠죠? 얘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변형이 생겨야 되는데 이쪽에 변형이 0이란 얘기는 처짐량이 0이란 얘기는 이 위치는 스티로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 수면에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위치인 것이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때 응력은 0인 상태. 그래서 중립축에서부터 응력을 구하려고 하는 것까지 거리니까 얘가 2분의 b가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겠네요. b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얘는 p 곱하기 2x 이 값은 플러스겠죠. 좌표축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분의 p 이 부호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냥 써봅시다. 마이너스 2분의 p 이꼴 제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a분의 p는 IZ p의 2x 곱하기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양변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p는 없애주고요. 다시 써보면 a는 b 곱하기 h a는 b 곱하기 h 분의 1 p가 없어졌으니까 IZ는 Z축과 나라는 변이 b가 된다. 12분의 HB의 3승 다음에 2X 그리고 2분의 B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2X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X 정리를 해보면 bx분의 1은
HB의 제곱에 6EX. 그러면 HB 없어지고 HB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1분의 1은 B분의 6EX.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면 6EX는 B. 그래서 EX는 6분의 B가 되는 것이죠. (6분의 B만큼). 반대쪽으로는 얼마겠어요? 마찬가지겠죠. 6분의 B가 될 것이고, 위쪽으로는 계산해보면 6분의 H가 될 것이고, 이 아래쪽으로도 6분의 H가 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아름목골 모양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뭐라 한다? 단면을 핵이라고 한다. 핵. 이러한 점들을 핵점이라 한다. 6분의 B, 6분의 H를 핵거리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책에서 가끔 이 거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물어봤는데 6분의 B라고 하면 안 되겠죠. 중립축에서부터 이 절반 거리가 6분의 B이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3분의 B, 3분의 H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되겠다. 핵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한쪽 단부의 응력은 0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0이 될 때 그 펜심거리 2의 크기는 얼마이냐? 원형단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원형단면은 더 쉽죠. 두 번째 문제에 있는데, 원형단면의 핵거리 2를 계산해라. 왜 이게 쉽냐면, 원형단면은 IX가 IZ와 같기 때문에 좌표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형단면은 편심이 어느 쪽으로 발생되어 있다라고, 편심이 이쪽으로 발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다. 2. 그러면 이쪽으로 편심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시그마 B점에서 응력이 0이 되면 되겠죠. 시그마 B를 계산해 보면, 시그마 B는 A분의 P 더하기 I분의 IX, IZ 아무 좌표축이나 관계없습니다. 원래는 IX로 쓰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MX 반지름 R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거, A는 부호를 가지고 있는 거 플러스 값이 되겠죠. X축에서부터 B점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MX는 P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좌표축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결국 A분의 P는 IX P의 R 이퀄 제로. 그래서 A를 이항시키면 A분의 P는 IX PE R 이렇게 되는 것이죠.
P는 없애주고 A는 파이 R의 제곱 분의 1 IX는 4분의 파이 R의 4승 2R 이렇게 되는 것이죠. R 3승이 되는 것이고 얘가 없어지고 파이 이렇게 되는 거네. 1분의 1은 결국은 R분의 4, 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는 4분의 R 계산이 됐습니다. 핵 거리는 4분의 R 계산이 되죠. 간단하게. H3-2번은 풀이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각자 풀어보기 바랍니다. 단면은 핵 그러면 그 핵 안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기둥 단면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롯이 압축 응력만 발생한다. 그 한계 값을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